안녕하세요. 소아과빠의 과학요가 소닥파파입니다. 오늘은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침 저희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학회에서 식품 알레르기의 진료 지침 책이 나왔습니다. 음식 알레르기라는 게 평생 지속되는 것도 있고 치료가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 알레르기 가장 일찍 생기면 모유 먹고 분유 먹고 있는데 계란 알레르기나 우유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땅콩 알레르기나 갑각류, 새우 알레르기 이런 것 때문에 숨 막혀가지고 응급실 가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아주 큰 성인이 될 때까지 고생하는 음식 알레르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책 이렇게 즉시형 식품 알레르기의 치료 지침이라고 책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직접 발간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사 입장, 아빠의 입장 이렇게 해서 꼭 의사 입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결국 음식 알레르기가 확인이 됐을 때 이거를 안 먹을 것인지, 그 다음에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음식 제한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분유를 먹고 있는 친구들은 그러면 어떤 분유를 쓸 건지, 계란 알레르기, 밀가루 알레르기, 호두나 견과류 알레르기, 그 다음에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해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면 복숭아를 못 먹거나 사과를 못 먹거나 되게 다양한 과일들을 못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 과연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음식 알레르기도 일부는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란 알레르기의 치료, 우유 알레르기의 치료, 땅콩 알레르기의 치료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고, 완전 중증 식품 알레르기 환자, 진짜 조금만 스쳐도 숨 막히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아니면 너무 여러 가지 음식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치료가 어려운 친구들, 혹시나 이것들을 다 볼 필요는 없으니까 나는 이 부분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밑에 시간도 달아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교차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A라는 음식을 못 먹으면 그것만 못 먹는 경우도 있지만 B, C, D도 같이 못 먹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알레르기만 있고 그것 때문에 교차 반응을 해서 여러 가지를 못 먹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땅콩은 이게 견과류로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콩과 식물입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콩, 완두콩, 렌틸콩, 대두 이런 것들이랑 교차 반응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땅콩 알레르기는 대부분 땅콩 알레르기 단독으로 많게 되니까 다른 것들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반대로 호두, 그러니까 진짜 견과류는 다른 견과류와 교차 반응을 하는 경우가 한 37% 꽤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이가 호두 알레르기가 있다, 다른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다른 견과류에 대해서는 처음 먹일 때도 아니면 지속적으로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꿀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어나 다른 생선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가자미나 황치새 같은 것들이 50%에서 교차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선을 잘 못 먹는다, 특히 날생선을 잘 못 먹는다, 그러면 다른 회를 먹을 때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게 새우, 갑각류죠. 교차 반응률이 거의 75%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반응한다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갑각류 알레르기들은 중증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이런 것들이 들어간 스프, 국 이런 거 먹을 때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 알레르기는 다른 보리나 호밀하고는 교차 반응을 굉장히 덜 하고, 특히나 쌀하고는 교차 반응을 훨씬 덜 하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실 필요는 없고, 일부 교차 반응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사실 교차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유입니다. 우유는 소의 젖이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못 먹으면 그러면 산양유 먹어도 되나요? 이런 것들이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양젖, 염소젖 같은 것들의 교차 반응은 92% 거의 100% 가깝게 교차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먹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의사 입장은 그렇고 맘카페나 아니면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분유만 먹으면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혹 이게 92%지 100%가 아니니까. 그래서 시도를 하신다고 하면 의사 입장에선 당연히 안 하는 게 안전하고 훨씬 좋은데, 그래서 저는 꼭 말리고 이런 경우도 있긴
있기는 하다. 그래서 아주 조심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는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합니다. 저도 이제 보호자의 입장으로서 너무 막막하시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젖은 교차 반응을 거의 안 하고, 그 다음에 우유 알레르기가 진짜 심한 친구들, 막 뭐 우유 스팀만 쳐도 막 두드러기 올라온다, 스타벅스 들어가면 뭐 두드러기 올라온다, 이런 친구들은 소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소고기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지부터 저는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차 반응을 일부 한다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과, 배, 멜론, 과일 여러 개에 반응하시는 분들은 자작나무 꽃가루, 그 다음에 풀의 꽃가루, 이런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하면 그 약간 껍질 있는 과일들을 못 먹는 경우가 55% 정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일을 못 먹으면 혹시 꽃가루에 이제 감작이 돼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진 않은지 꼭 의심을 해봐야 되고, 반대로 꽃가루 알레르기가 너무 심한 친구들이 혹시나 과일을 못 먹는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보호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이제 복숭아 계열들, 뭐 사과, 자두, 체리, 배. 근데 키위, 아보카도, 바나나를 못 먹으면 라텍스 알레르기가 또 11%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도 계열별로 조금 나눠서 알레르기들이 막 섞여서 생기기도 한다. 첫 번째로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화에서 수유모가 이제 그 음식을 제한해야 되냐, 예를 들면 아기가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면 엄마가 우유에 관련된 모든 것들, 뭐 우유, 치즈, 요거트 이런 것들을 제한해야 되냐 라고 하면 실제로 수유 후에 증상이 일어난 경우에만 제한을 합니다. 엄마가 먹어서 모유로 전달되는 양이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미량입니다. 그래서 아주 알레르기가 심한 경우가 아니면 반응을 안 보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심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영양결핍에 걸리기도 쉽고, 실제로 유발식품에 대해서 이제 넘어갈 확률은 뭐 1000분의 1 이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희가 피검사를 했는데 우유나 아니면 뭐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어머님한테 테스트를 꼭 해보라고 합니다. 무조건 겁먹어서 제한하지 말고, 대부분은 아직 아주 어릴 때는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길면 한 2주일 정도 어머님이 한번 끊어보세요. 그러고 증상이 좋아지는지, 다시 먹었을 때 나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관찰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은 다 잘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저한테 이제 보호자분들이 다시 오면 괜찮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렇게 했더니 아토피가 완전 좋아졌다가 뭐 먹었더니 다시 뒤집어졌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기의 피검사에서 알레르기가 있다고 무조건 제한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먹여서 그걸로 수유를 해봤을 때 증상이 생기는 아기만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한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꼭 테스트를 해보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면 이제 분유가 보통 우유로 만들어지니까 이제 분유를 못 먹죠. 모유도 만약에 못 먹는다, 아니면 모유가 안 나온다, 분유를 먹긴 먹어야 되는데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 또는 심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먹일 거냐에 대한 질문인데, 완전 가수분해 분유, 우리가 흔히 말하는 HA 분유나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아미노산 분유를 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컴포트 분유나 부분 가수분해 분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알레르기 반응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알레르기가 더 심해지거나 그게 흡수는 잘 안 되고 오히려 성장 장애, 뭐 알레르기 반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가수분해 분유나 아미노산 분유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맛이 없어요. 달달하고 뭐 맛있고 이런데 이제 가수분해를 하면 할수록 맛이 굉장히 없어져서 이제 아기가 안 먹으니까 어떻게든 어머님들이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이제 나온 건데, 부분 가수분해나 아까 산양류 그 교차 반응률이 막 90 몇 프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6개월이 되면 이제 이유식을 할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조금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쌀은 또 알레르기가 훨씬 더 적고 분유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제 낫겠죠. 특히 우유, 계란 알레르기 이런 것들은 2~3살이 지나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하고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란에 들어간 음식, 뭐 우유가 들어간 음식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시 먹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지금 못 먹는다고 해서 평생 못 먹는 거 아니고 초기에 그 단계만 지나가면 나중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유식 시작하면 분유는 자동스럽게 줄 거니까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그런 것들을 꼭 설명드리고 완전
가수분해나 아미노산 분유를 먹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다른 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메추리알, 그 다음에 오리알, 거위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교차 반응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아주 심하지는 않아서 확인된 알들에 대해서만 같이 제한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권고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거위알이나 뭐 오리알 이런 것들을 먹을 일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뭐 우연찮게 들어갈 일도 사실은 거의 없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고 다만 이제 메추리알은 교차 반응률이 뭐 한 40%, 일본의 경우는 한 60, 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계란은 사실 계란 알레르기만 있으면 계란은 당연히 제한할 거고 이제 다른 알들도 사실 같이 안 먹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영양결핍이 막 금방금방 오는 막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음식은 아니니까 이거는 가급적이면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같이 제한을 하라고 하고 이것도 한 두세 살이 넘어가면 이제 알레르기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커서 테스트가 가능한 이제 의료진 앞에 와서 그 음식 알레르기가 없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한을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제 밀 알레르기에서 쌀이랑 옥수수는 대부분은 그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특히 쌀이 주식이니까 바로 먹으면 되고 옥수수도 괜찮습니다.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더라도 쌀이나 옥수수는 대부분은 괜찮을 수 있으니까 집에서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말고 쭉쭉 먹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요즘은 특히 이유식 하면 이제 그 통곡물, 귀리, 오트밀 이런 거 많이 추가해서 이제 이유식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귀리 이런 것들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을 합니다. 교차 반응을 하는 확률이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보리는 이제 밀이랑 조금 교차 반응을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한을 하는 게 좋겠고 요 정도 특히 보리가 중요하다.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호두 알레르기. 우리나라가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호두를 많이 먹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보통 호두나 뭐 여러 가지 견과류를 막 이제 몸에 좋으니까 뭐 이것저것 먹다가 보면 아이도 같이 이제 호두에 노출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요. 이미 먹어봤고 증상이 없는 견과류는 지속적으로 먹으라고 이제 권고합니다. 일찍 도입해서 꾸준히 먹어야지 알레르기가 오히려 덜 생긴다는 게 요즘은 완전히 이제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한번 알레르기가 없다고 판단된 견과류는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 정도는 꾸준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호두랑 교차 반응을 하는 견과류들 뭐 아몬드는 먹어봤는데 괜찮아요, 뭐 캐슈넛, 마카다미아는 못 먹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대부분은 알고 오시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듣고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호두랑 아몬드는 교차 반응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때까지 먹어본 적이 없으면 한번 시도해 보셔도 됩니다 라고 하고 피칸 이런 것들은 호두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냥 시도하지 않고 같이 제한하게 됩니다. 특정 알레르기 견과류를 진단받고 완전히 모든 견과류를 다 제한하는 경우에 나중에 14살이 되면 거의 절반이 진짜 많은 견과류에서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완전 제한을 하면 할수록 알레르기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된 견과류는 빨리빨리 자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이건 호두 알레르기의 경우이고 호두 말고 내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른 견과류와의 교차 반응성은 떨어지니까 조금 안전하게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다른 뭐 이제 헤이즐넛, 마카다미아 뭐 이런 것들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한테 꼭 오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 가지 과일들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조금 설명드렸지만 내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랑 비슷한 과일들을 못 먹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일들 먹으면 입이 간지러워서 못 먹어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과일 알레르기가 아니라 꽃가루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그 관련된 과일들을 못 먹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구강에만 국한된 환자, 내가 그걸 먹었을 때 입이 간지럽거나 뭐 목이 조금 따끔따끔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잼으로 되거나 완전히 끓이거나 익힌 것들은 또 먹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을 제한한다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내가 먹었을 때 막 어지럽고 쓰러지고 막 아주 전신 증상이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이제 철저히 회피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계란 알레르기가 이제 엄청 심한 친구들이 있겠죠. 막 계란 스치지도 못하고 계란이 우연찮게 들어간 빵이나 이런 것들도 못 먹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식품을 제한해서 당연히 피하고 있다가 친구들이 막 과자를 주는 경우도 있고 계속 우연찮게 노출이 되면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이걸 어떻게든 낫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살, 4살이 넘으면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을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구 면역요법인데요. 계란을 매일 주는 거예요. 매일. 진짜 뭐 한 쥐똥만큼 막 0.5g, 뭐 1g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주면 아기가 그 계란에 대해서 조금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g 주다가 나중에는 뭐 3g, 4g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계란 하나를 아니면 계란 반알 정도를 다 먹을 수 있는 시점까지 쭉쭉쭉쭉 오르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만큼 계란 알레르기를 내가 회피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경구 면역 요법입니다. 이제 이거 그러면 이제 언제 하냐, 어떨 때 하냐 이런 뜻인데, 계란 알레르기가 한 50에서 60%는 이제 학령기까지 자연적으로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한 7, 8살 되면 뭐 한 7, 80% 제 느낌상은 이거보다 더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한 3, 4살이 넘어서 계란 알레르기가 점점 심해져요. 막 사고도 계속 나고, 이런 친구들은 계란 알레르기 면역 치료를 할지 말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쭉 관찰한다.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 3, 4살.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개발한 것도 아니고 22년부터 이제 신의료 기술로 국내에 다 승인이 되어 있는 거니까 보통 이제 알레르기 전문 센터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우유 알레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도 뭐 빵에 거의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부 면에도 들어가고, 우유를 못 먹으면 어머님들이 또 불안감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유도 나이가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요법을 하면 뭐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이런 면역 치료를 안 하면 뭐 8mg, 그러니까 1000분의 8mg만 먹어도 이제 알레르기가 생기는데, 우유를 매일매일 먹여가지고 막 몇 달 며칠 먹이면은 77mg까지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사고가 나서 불안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든 우유를 나중에는 먹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아까 계란이랑 똑같이 전문 센터에서 매일매일 몇 g씩 이렇게 먹여 볼 수 있고, 이것도 똑같이 이제 신의료기술로 국내에서 승인이 됐고, 이제 그러면 계란도 그렇고 우유도 그렇고 처음 시작을 몇 g으로 할 건지, 이제 증량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집에서 절대 하면 무조건 사고 난다고 보시면 되고, 병원에 한번 내원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게 바로 경구 면역 이제 도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계란 같으면 0.5g을 먹이고 한 1시간쯤 있다가 1g 먹이고, 이 아이가 어디까지 먹일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1g까지는 무난하게 먹더라. 근데 2g부터 알레르기가 심해지더라. 그러면 안전한 1g부터 매일 먹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이상 늘리든지 이런 식으로 의사가 스케줄을 짜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몇 달,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면 꽤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 땅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콩은 우리나라는 없지만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게 아예 알약으로 된 팔포르자라고 해서 아예 알약도 있습니다. 사실 땅콩은 치료 효과는 좋은데, 땅콩이라는 게 막 다른 음식에 막 함입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거는 연령, 환자 여건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치료를 언제 해야 되냐, 이런 것들도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기다리면 없어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경구 면역요법은 일찍 할수록 성공률이 높습니다. 이제 1살에서 3살 사이에 더 높은 비율로 성공을 할 수가 있고, 또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부작용 확률도 높아집니다. 문제는 일찍 하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굳이 하는 게 되고, 늦게 하면 괜히 기다렸다가 실패하거나 부작용이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 중간 어딘가에서 의사가 결정을 해야겠죠. 뭐 한 2살, 3살이 됐는데 점점 낮아지고 있으면 뭐 한 1, 2년 정도는 더 기다려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인은 이런 걸 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작용도 심하고 성공률도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웬만해서는 또 탈감작,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 하지 않고, 빠르면 2살 뭐 이때부터 하고 늦어도 한 3, 4살 정도에는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주변에 이런 알레르기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에서 이제 유산균을 먹으면 알레르기가 좋아지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 이걸 무조건 저희가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먹었을 때 특별히 나쁠 게 없으니까 먹어도 된다 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우리가 뭐 이제 알레르기 막 고민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장이 튼튼하면 이제 알레르기가 훨씬 덜 생긴다, 이런 이제 이론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장내 미생물이 풍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면역에 좋고, 뭐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소아에서 유산균을 막 먹으면 별 소용 없다는 연구도 있고, 이걸 2년 이상 먹으면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요거 할 때 문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제 먹으면 그 안에 달달하게 한다고 우유 첨가된 경우가 있거나 계란이 포함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산균 얼마든지 먹여도 되고, 뭐 먹이면 뭐 나쁠 거 없으니까 먹여도 되는데, 혹시나 그 안에 계란이나 우유 같은 게 들어있지는 않은지 그것만 확인하고 먹이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여러 가지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제한해야 되는지, 언제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 친구들은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요 진료 지침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음식 알레르기들 막 겁내거나 뭐 평생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주변에 이제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